2014년도, 2016년도 14회 기출문제를 볼 텐데요. 세 번째 과목, 심리 측정 및 평가 과목입니다. 제가 그 앞에서 그 이론 시간에도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그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고, 수험생들이 과락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해에도 14회에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60점 정도를 맞는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과락만 면한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백분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백분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면, 표준화 표본에서 특정한 원점수 이하에 속하는 사례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이 그 표본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건데요. 자, 표본이 100명일 수도 있고, 100명보다 많거나 적거나 할 수 있는데, 100명이라고 환산을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를 쭉 나열하고, 물론 딱 100이 아닐 수도 있겠죠.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특정 개인의 점수가 등수로, 점수가 아닌 등수로 몇 등에 속하는가를 아래로부터 산정해 나가는 것이 백분위 점수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퍼센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99%이라고 한다면 아래로부터 꼴등부터 세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위 1%의 등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극단적인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매우 쉬운 기말고사에서 99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이, 그리고 이 반에 10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99점이 30%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아래부터 했을 때 70등이라는 30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반의 100명 중에 70명은 100점을 받았다는 얘기죠. 99점을 받았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70등을 한 셈입니다. 아래로 30명밖에 없는 셈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아래로부터의 서열이라는 것, 위부터가 아니고 그것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면요. 서열 척도입니다. 순서를 나타내고 있고요. 100분위 50은 중앙치에 지금 100등을 나누어서 환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50등이면 딱 중앙에 위치하는 거죠. 교준 집단 내에서 수험자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원점수가 같아도 100분위는 속한 교준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똑같이 원점수가 99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거의 1등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상당히 하위 점수일 수도 있습니다. 교준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동일한 원점수라고 하더라도 100분위 80은 100분위 80에 대한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전체 사례의 80%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높은이 아니고 낮은입니다. 자, 100분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 혼동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아래로부터 세워나가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자, 62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연구를 위해서 놀이공원에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표집 방법은인데요. 자, 정답은 편의 표집인데 유칭이나 군집이나 체계적 표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할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이것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편의 표집과 판단 표집, 둘 다 확률 표집이 아니고 비확률 표집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스마트폰 중독 연구를 하는데 놀이공원에 찾아간 거는 이 놀이공원이라는 변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을 만나러 아무데나 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편의적, 그냥 아무데나 청소년이 있는 데라면 놀이공원이어도 좋고 영화관이어도 좋고 그냥 자기 연구자가 자기 연구실에서 가까운데 그냥 아무데나 찾아간 것, 그런 의미에서의 편의 표집인데요. 판단 표집은 그 확률 표집은 아니지만 확률에 의한 표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미를 두고 찾아간 건데요. 스마트폰 중독 연구가 아니라 놀이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관련된 차이에 대한 특성 차이에 대한 어떤 비교 연구. 그렇다면 놀이공원에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이죠. 판단하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편의 표집과 판단 표집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63번 문제인데요. 심리 측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측정에는 항상 오차가 있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겠고요.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는 모든 연구에서 동일해야 한다. 자,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 것인데 당연히 연구마다 다를 수가 있겠고 제가 이런 시간에 설명드린 예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대학에서 이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봐라는 이제 시험 문제, 중간고사 문제를 냈었는데요. 어떤 한 학생이 그 청소년 가출이라고 하는 것의 조작적 정의는 한 달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뭐, 나름대로 그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면 29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와도 가출이 아닌 겁니다. 30일 이상 안 들어와야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물론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한 달이란 조작적 정의를 내려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틀린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른 정의를 갖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심리적 구성 개념을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한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행동을 관찰하는 심리적 구성. 자, 지금 다 구성 개념이 3번, 4번, 5번 지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문제가 이번 14회 문제에도 이번 시간 후반부에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자, 심리적 구성 개념. 우리가 우울을 측정하고 싶을 때 심리적인 어떤 특징으로 우울이라는 걸 측정을 하려고 할 때 도무지 뭐 측정할 방법이 없죠.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냐 하면 물론 또 학자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요. 대인관계 저하, 낮은 자존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낮은 호기심. 자, 이러한 하나하나의 개념들로 우울이라는 특징을 구성하자. 그게 구성 개념의 의미입니다. 우울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러이러한 개념들을 구성해서 이런 걸로 우울을 판단하자. 인 건데요. 그게 구성 개념이고요. 그런데 구성 개념도 역시 직접 측정할 수 없고 또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대인관계 저하를 측정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 달 동안 만난 사람의 수. 그건 확실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의 수. 그것도 역시 측정이 가능하죠. 그런 것들로 측정해서 이 대인관계 저하라는 구성 개념 중에 하나를 측정하자는 거고요. 역시 낮은 자존감도 뭐 자살 시도한 적이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해서 이걸 다 합해서 우울을 측정하자라고 보는 것이 이 구성 개념의 의도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구성 개념이고 이 구성 개념도 역시 직접은 측정 못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잴 수 있는, 측정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루게 됩니다. 자, 64번입니다. 심리평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요. 문제 명료화, 상담 계획 세우기, 상담 결과에 대한 평가, 수검자에게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거여서 정답은 5번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틀렸다면 세 번째 이 디귿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심리평가는 대개 심리 인테이크 과정이나 또 상담 초기에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상담 결과 맨 마지막에 하는 평가라면 이거랑 관계없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셔서 디귿은 제외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상담 결과에 대한 평가. 원래 우울감이 100이었는데 심리평가 결과 초기에 상담 다 끝나고 나서 우울감이 50으로 저하됐다, 완화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평가하려면 원래 어땠는지를 알아야 얼마나 좋아졌는가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이 기준이 있어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평가의 초기에 하는 심리평가의 기능에 상담 결과에 대한 평가의 잣대를 제공하는 셈이죠. 준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디귿도 포함됩니다.
자, 65번에 한 검사가 그 준거로 사용되는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인데요. 말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답은 3번의 공인타당도입니다. 제가 이런 시간에도 얘기했겠습니다만, 영어로 이게 concurrent여서 공인보다 동시타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의미도 더 잘 전달이 되는데, 공인타당도라고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공인타당도와 예언타당도가 기준타당도의 종류에 해당이 됐고요. 구성타당도에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만, 구성타당도에는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이 두 가지가 구성타당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공인타당도, 동시타당도. 어떤 우울감 검사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 검사의 신뢰도, 그 타당도를 알고 싶은 건데요. 타당한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지금 처음 만들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처음 만든 검사, A 검사의 결과하고 우울감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백의 우울감 검사 BDI의 결과하고 비교해봐서 이것이 비슷하게 나오면, 물론 통계적으로 또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그러면 새로 만든 A 검사도 이거 타당한 거네 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이게 지금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것의 의미, 물론 순서적으로는 그 1시간 전에, 1시간 후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동시한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의 동시타당도, 공인타당도입니다. 여기에 결과를 기준으로 새롭게 만든 우울검사 A 검사를 타당도를 판단해보자 라는 의도인 거죠.